자, 안녕하세요. 곰핍입니다. 저희 담쟁이 투자클럽 1월 16일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언제 꺾이면은 좀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주봉상으로 좀 보더라도 최근에 거의 한 그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네 번째 양봉이 나오고 있는 주봉 상황인데, 자,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언제죠? 자,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요. 예전 2007년도에, 앞으로 좀 가까이서 보면은, 자, 2015년도에 시작됐었던 이 바이오 제약 랠리가 이 저점에서부터 올라갔었던 구간이 약 42%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주봉 양봉을 계속 만들면서 올라갔죠. 예, 보시다시피 오주봉을 계속적으로 타면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오주봉을 타면서 올라가면 좋은데,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렇게 삼주봉을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삼주봉을 타고 가다가 한 번씩 들어오죠. 예, 보시죠. 2007년도에도 그랬죠. 음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이 주봉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주봉까지 한번 밀어주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벤트 이슈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요번 주에는 결국엔 시장이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금주에는 양봉을 마지막까지 뽑아주는 시간이고, 2월달 그 셀트리온 이사가죠.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셀트리온 코스피 이전일 이렇게 보시면요. 음, 자, 자, 2월쯤 코스피 시장에 옮겨 타기로 했는데요. 아, 셀트리온은 그냥 공시로 볼게요. 자, 공시요. 셀트리온 공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이전 상장 관련돼서 음, 있죠? 자, 상장일자의 원한 가결은 있는데, 공고에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음, 상장 결정을 9월 29일 날 했고, 저도 이건 좀 처음 열어봐서 찾아보는 거라서 어, 뭐 여기에는 지금 공시상으로 제대로 찾을 수가 없네요. 셀트리온 다시 쳐볼게요. 자, 이전 관련 상장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블로그를 좀 보면요. 음, 자, 요번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전 상장이 확정될 수 있고, 상장이 되면은 아직 상장 확정 부분들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상장 확정 부분들이 아직 안 됐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상장 확정이 되면 5거래일 안에 변경이 적용이 되고, 3월 만기일에는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이 되고요. 음, 셀트리온은 12월 5일 날 신청을 했고, 편입 공시 대략 1월 말 그리고 뭐 2월 초에서 중순 정도의 편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음. 자, 그래서 현재 그 셀트리온의 상장 이슈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사실 주봉상으로 너무 3주봉 안으로 급하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뭐 이번 주는 방향을 좀 간다고 하더라도 차주 구간 안에서는 한 번은 음봉 구간으로 좀 흔들어 줘야 되는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그 전체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저희가 종목들을 조금씩 그 현금화 시켜 놓으면서 비중을 좀 줄여 놓을 그 이유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체크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진행된 종목들, 또 진행했었던 종목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풍재지는 아직 진행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풍재지는 여기 있는 20평을 돌파하는 유효한 흐름이 나와야지만 보유하고 지나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캐스트는 뭐 오늘은 한 4% 정도 올랐는데 자, 금일자부터는 조금씩 하단을 벗어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내일 정도 위치 구간 흐름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게 62평을 돌파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지 구간 여기 있는 앞선 고점 구간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고 지지하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코스모 신소재 드디어 좀 기다렸던 양봉 구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도 요 구간 하단에서도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이렇게 방향성을 한번 좀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그거 보더라도 자, 하단을 계속적으로 잘 지켜주는 종목이죠. 그래서 방향성만 잘 잡으면은 주가 방향성, 주가의 위치와 방향성을 조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만우는 아직 단기평에서 살짝 못 돌았죠. 근데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째 구간 안에서 3위평과 5위평이 지금 여기 있는 그 20평과 60평 기준 안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되면은 중요한 위치 구간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위치와 요 흐름을 좀 보면서, 자, 요 위치와 흐름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준비가 다 됐네라고 사실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대략 요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쯤, 아마 유료방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전날 수익 구간 기준으로 거의 한 38%, 40% 정도까지 수익을 냈었죠. 그쵸? 거의 한 38%? 요 정도까지 수익을 내다가 요 음봉을 맞고 나서 사실은 여기서도 이렇게 지지점을 만들어주고 갈 거라고 봤었는데 희한하게 또 하단을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객 뭐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중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사드 관계 부분들이 많이 풀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오히려 뭐 반대 방향으로 다른 쪽에서 이 단체 관광객 취소 부분들 뭐 이런 그 조금 안 좋은 이슈들 나오면서 주가를 좀 눌러놨거든요. 자, 눌러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주식을 죽이는 이유가 사실 이해가 안 갔는데요. 자, 이렇게 죽이죠. 하단을 잡고 이렇게 죽이고 현재 있는 위치에요. 반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끌어내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이 시간 끌기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만우라는 종목은
지금 중국 관련된 여행사뿐만 아니라 5G 관련주기도 하거든요. 음, 제가 어떤 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타협점과 시각의 어떻게 보면 시각의 타협점이죠. 가령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전혀 실적이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정말로 나중에 수익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전체 컨센서스와 그리고 시장과 세력의 타협점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간만우라는 종목도 가지고 있는 재료만 충분히 이용했다 그리고 방향성만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구간보다 더 높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주식을 더 눌러놨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의도적인 흐름이 있겠다. 그리고 의도적인 흐름이 좀 지나게 되면은 더 추가적인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하방에서 머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느냐? 저는 요 기간적인 부분들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방에서 머물렀었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영업을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됩니다. 뭐 여기 하단이 아니고요. 여기 구간까지 만들면 35일 정도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하단부터 계산하면은 약 한 23일 정도 돼요. 그래서 아직 한 10거래일 정도는 뭐 방향을 조금 더 만들거나 아니면은 10거래일 정도 안에는 적어도 요 구간 안에까지는 한번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럼 10거래일 기준 해봤자 한 요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60평 하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돌리는 요런 흐름들을 만드는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1월 달이 한 요쯤에 끝나고 한 2월 달쯤 시작하는 중반부 정도부터 즉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그렇게 보면은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는 그 구간 시작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될 때 중국인 단체 관광 부분도 있고요. 5G 관련된 여러 그 재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재료 부분들이나 아니면 위치적인 부분들을 살짝 레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스윙 포인트로서의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은 거기까지 보고요. 자, SGA 솔루션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구간을 이어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자 양봉이 좀 나왔는데 하루 정도 더 지켜볼 거고요. 자, PCL 오늘 방향을 조금 돌리긴 했는데요. 사실 좀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렇게 하단을 또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이 저가 부분을 왼쪽 저가 부분들 깼었던 요 구간 저가를 조금 마음에 걸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제가 하단을 잡을 때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종목 흐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도 자칫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 하단이 좀 더 즉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질 수 있는 구간들을 양봉 여기는 양봉 종가는 조금 올랐지만 저가가 왼쪽 구간에 깨어 있었던 양봉 구간 때문에 한 번 더 내일 정도 기준 안에서 구간이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구간의 조건은
저 왼쪽에 있는 이 위치를 깨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물론 그 가장 베스트라고 좀 보고 있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단 뭐 이 구간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 구간이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위치를 그냥 뭐 휩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불규칙 그리고 예상치 못한 휩소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 종가선은 좀 잘 만들어 줬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오늘 종가선은 단기 저점 구간의 위치에서 조금 모자랐지만 요렇게 보시면은 480분봉 기준 안에서의 이 저항대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가선이 조금 더 이렇게 떠서 시작하면은, 자, 시가선이 요렇게 떠서 시작하면은, 자, 바로 빵 올라서 지지점 오니까 빵 올라서, 자, 빵 올라서 요 지지 받더라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자, 이게 만약에 요 머리 구간이라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자, 역 헤드 앤 숄더 큰 그림 안에서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L 역시도 뭐 오늘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건 요 마지막만 좀 마무리했었으면 하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 내려올 수도 있지만 상단까지 왔을 때, 자, 이렇게 상단까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상단까지 왔을 때 만들어 볼게요. 하나 추가해서요. 그러면은 같은 기준 안에서 대략 한 고가를 한 16,000원, 종가를 16,000원 잡아 놓으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내일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엔 20평, 그러니까 12평은 돌파하더라도 20평 안에서는 머리를 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역시도 다시, 자, 이 역시도 머리를 맞고 내려와서 하단을 잡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렇게요. 이렇게 잡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냥 사실 뭐 원하는 건 그냥 V자 상승인데 V자 상승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올라가요. 그래서 작고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20평, 그러니까 그 22동 평균선을 22동 평균선은 1월 9일날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 깨고 내려온 것만큼의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서의 시간을 또 보내줘야 합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정리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단기평도 누워서 정리하는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그냥 막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2평 여기서도 정리해주고 가죠. 여기서도 2평을 정리해주고 가요. 보시다시피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2평을 정리해주고 가는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전제를 하면서 방향성을 봐야 되고, 결국에는 이 종목이 윗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구간까지 올라가면은 더 높은 구간 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제점과 시나리오 세우는 것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든 아래든 횡보라든 올라가든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이 종목 하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하나를 바라볼 때 단지 뭐였죠? 자, 단지 오늘자의 이 위아래 약간 그 도지 형태의 음봉을 보고서 형태와 구간과 그리고 위치만을 보고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들이셔야 되고요. 자, 테라덴 이텍스 보겠습니다. 오늘 고가 나왔는데 꾹 참았어요, 솔직히. 되게 팔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요때도 되게 팔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고가 신호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있는 이유가,
자, 이렇게 신고가에서 눌러줬었던 위치 안에서는 뭐 내일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양봉이 하나 올라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윗구간을 돌파해 주는데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하는데 뭐 이견이 없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나서 신고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한 종목은 더 높은 자리 구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13%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수익도 뭐 그만큼 이상까지 좀 올라오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죠. 못 견디시는 분들은 그냥 파세요. 괜찮습니다. 파세요. 말씀드렸었던 것도 고점이 뻔히 보여요. 이렇게 고점 너무 뻔히 보이죠. 자, 고점 뻔히 보여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고점이 뻔히 보이고 다시 약간 오늘 그 후반기 2시에 고점 구간 만들었었던 게 살짝 마음에 걸려요. 왜냐면은 중심부를 찔러준 재고점이 좋긴 했지만 조금 더 높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즉 14,250원까지 조금 더 한번 14,200원까지 찍어줬네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조금 더 머물고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면요. 자, 이게 수평 보고요. 수평 보고요. 자, 1바닥 구간과 2바닥 구간 만들고 오늘 종차상으로는 그래도 멋지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는데 내일 오전에 한번 급하게 찔러주는 흐름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 또는 내일 오전에 한번 급하게 찔러주는 것과 동시에 신고가 한번 만들어봐 해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내일 신고가 한번 만들어줘봐 하려면은 약 한 17%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3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저희가 매도해가지고 챙기는 쪽으로 조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만들어주면은 다시 음봉 구간 떨어질 거거든요. 그 음봉 구간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해서 돌파하는 거 다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죠? 여기서 자,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요. 요거 먹고요. 떨어질 때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또 먹고요. 떨어질 때 사세요. 또 먹고요. 그러면은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종목 몇 개 가지고 찍어 눌러서 구간별로 다 파동 먹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자, CMG 제약도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왜 안 가니 이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다 만들어 놨어요. 2평도 다 모아놓고요. 각도도 다 모아놓고요. 근데 왜 안 가지? 솔직히 이런 생각입니다. 자, 왜 안 가지가 반복이 되면은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왜 안 가지에서 답을 20평에 둘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가든가 눌렀다 가든가 결국에는 누구의 마음도 아니고 세력의 마음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추세선 구간으로 벗어난 위치 안에서 머리 구간을 벗어난 위치 안에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즉 적어도 요 구간을 한번 찔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찔러주는 것도 사실은 요 위치 안에서는 오전에 찔러주는 것보다는 오후에 급하게 찔러주는 게 좋아요. 즉 오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흐름 나오다가 오후에 한번 쭉 끌어올리면서 종차상 상승 돌파하고 양봉 마무리가 더 좋습니다. 예, 요 위치에서는요. 그러면은 양봉 마무리 하면은 다음 주에 더 높은 구간 아니면 매물대 구간 찔러봐 나올 수 있으면요. 더 수익률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거 자칫하면은 또 내려올 수 있어요. 또 한번 꺾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1바닥 만들고 2바닥 만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좋은 점은 이거죠. 자, 60평을 2평을 더 가까이 가져갈 수 있다. 첫 번째. 20평은 올라가서 20평의 지지점을
삼아놓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단기 평균은 다 모아놓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자 일봉들은 다 내려와서 근처 구간에서 모아놓고 돌파할 땐 조금 더 강력하겠죠. 그렇죠?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한 방에 갈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간 많아요. 시간 걸려도 먹을 거 다 먹고 갈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자, 오성 LST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음봉 나올 수 있다. 오늘 음봉 나올 수 있는 이유는 3위평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20평 구간이 있고 12평 구간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폭 제한됩니다. 상승폭이 제한돼요. 예전에 어땠죠? 예전에는 자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 12평 구간을 꼬리로 뒀어요. 이제 뭐예요? 12평 구간을 머리로 뒀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뒀습니다. 12평, 20평 머리로 뒀어요. 그러면은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닌가? 근데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일봉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분봉상으로 저항대를 맞고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고 지지해서 다시 한번 소화하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이거를 하루치 분봉 안에 즉 일봉 안에 있는 분봉 안에서 담아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무작정적으로 주가를 물론 뭐 분봉상으로 무조건 맞아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샀으면은 분봉 구간 맞을 테니까 수익률 몇 프로 나요? 13% 10% 나와요. 그럼 분봉 구간 무조건 머리 구간 20평 구간 12평 구간 맞고 떨어지니까 맞고 떨어지는 구간 안에서 10% 수익 내고 그렇죠. 10% 수익 내고 조정 시에 다시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단기로 짧게 대응하셔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머리 구간 치는 거 두고 보고 내려가는 거 치는 거 두고 보고 돌파하는 거 두고 보고 지지하는 거 두고 보면서 다시 재상승하는 것까지 보시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왼쪽보다 아래쪽이 낫지만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이 구간은 휩소다. 즉 의미가 없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불규칙이기 때문에 불규칙이라는 게 제가 휩소란 얘기 휩소 이 얘기 자주 써요 앞으로. 그리고 불규칙이란 단어 자주 씁니다. 휩소나 불규칙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약간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즉 일정 구간에 차트선들이 있죠. 형태들이 있어요.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 신호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 중에서 가령 이 구간이 나왔는데 이 구간이 갑자기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갑자기 빠지고 올라가는 이 경우가 이 종목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섹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뭐 경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변칙 요소들 때문에 하단이 한번 빵 열렸을 경우에는 세력도 관여하지 못하는 불규칙 위치가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휩소라고 하고요. 휩소랑 불규칙이랑 조금 다른 점은 휩소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나타내는 거고 불규칙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추가 진행하는 부분들을 더 불규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휩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좀 포함되는 말일 거예요. 휩소가 금융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 매니저들은 되게 많이 써요. 저도 그 습관이 돼갖고 휩소 뭐 보죠. 그러니까 속임수 차트 뭐 이런 의미입니다. 휩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쓰이고요. 영어로는 뭐 이렇게 뭐 결탁하여 이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단어를 자주 쓰니까요. 그 기준 안에서 좀 보시면 되시고요. 자, 녹십자 셀, 전 녹십자 셀 오늘 구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고요. 좋은 점은 자 중심부 중단부 흔들어 줬죠. 아쉬운 점은 종가 관리가 조금 미진했어요. 그러니까 종가 관리를 조금 미진했다라는 거는 종가 때 한번 싹 들어 올려서 조금만 들어 올려 가지고
자, 여기 있는 480 분봉 기준선 위까지 한번 살짝 갖다 놨었으면은 뭐 사실 개미도 안 꼬이면서 지금 개미 안 꼬이는 음봉 차트가 음봉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고가선 가령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자, 고가 얼마죠? 고가 53330 종가 5 5 자, 이렇게 만약에 끝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종가 때 이건 이제 고가 넘어가는구나, 개미들 그냥 막 엄청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항에 가는 똑같이 가는 차트면은 흔들어주고 요 구간 안에서의 이 어, 영망치 구간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녹십자 셀도 되게 녹십자 랩셀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그 중요했었던 흔들기 구간을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갔다 다시 올려주는 요 흔들기 구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녹십자 셀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보면 요 기준도 좋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켜주면서 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3위평이에요. 3위평이에요.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3위평입니다. 3위평을 내일 종가선 기준 안에서 종차 안에서 지켜주지 않는 한은 계속 홀딩합니다. 근데 만약에 종가상 조금이라도 3위평 그 3이동평균선을 깨고 끝나면은 매도하는 쪽으로 제가 매매 포인트를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일단 가장 문제가 파나진입니다. 사실 파나진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신고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신고가에서 자칫하면은 신고가 단기 쌍봉 구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여기서 막 쭉 내려가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단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 번 더 내려와 가지고 시간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제가 그 추가 매수를 솔직히 조금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를 조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자, 수평 구간 똑같이 볼게요. 수평 구간 더 빠져야 돼요. 위치 만약에 위로 아래로 수평 기준에서 잡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서 수평 잡고 자 1번과 2번 구간에서 재매주 구간 있고요. 다시 돌파 구간을 실패하고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즉 오른쪽이 높은 쌍봉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측 하단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더 깊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매수를 안 한 건데요. 만약에 더 깊어진다면은 자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주요 지지점대를 깨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 여기 있는 머리 구간까지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차 매수 포인트는 뭐 한 9,4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9,400원 정도. 9,400원. 자, 9,400원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고려를 해서 보시고요. 주봉상으로도 9,400원이면요. 9,400원이면요. 자, 하단을 지켜줄 텐데요. 자, 9,400원이면은 이렇게 5주봉은 지켜주죠. 5주봉, 7주봉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파나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리더스 오늘 방향도 좋았고 구간 위치 흐름도 좋았고 종차 관리도 좋았기 때문에 내일은 더 갈 수 있다. 내일은 다시 재고점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다. 오늘 뭐 고점 한 8% 올라갔는데 이거 뭐 위에서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실 거 없고요. 이 종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어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높은 자리를 더 갈 수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보고요. 자, 앱클론 저희 종가 매수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기다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74,000원. 왜냐면 종가가 이렇게 480분봉 기준을 한번 안 보이지만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터치하자. 한 번만 더 터치하고 올라오자 생각을 해서 481선 걸은 7 74,000원 선 걸었는데 안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가 때 75,000원선으로 조정했는데 이때쯤이죠. 안 걸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단 다 잡았죠. 그리고 구간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위치 안에서도 자 이렇게 1바닥과 2바닥 구간 만들고 구간 위치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 만들어 놨고 또 윗구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고 구간 주는 그럼 이거 생각나는 거 뭐예요? 신신제약 신신제약이죠. 신신제약 저희가 요즘 매수했냐? 요즘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저희가 요즘 팔았죠. 그쵸? 뭐 이게 점상에서 높은 구간에서 흔들고 내려왔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에클론 똑같죠? 이걸 만약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정지를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똑같이 높은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높은 구간이 이 구간이 이렇게 단기 고점 만들고 높은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구간 위치에서 자 수평과 이렇게 대칭은 다 돌았어요. 대칭도 돌았죠. 대칭도 이렇게 다 돌았어요. 맞죠? 위아래로 다 대칭이죠. 자 대칭 돈 상황에서 하단부 잡아주고 그 위치 안에서 1번과 2번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요 여기 위치 그러니까 요 흐름들을 만약에 뭐 신신제약을 치면은 종차상 구간이라고 쳤다라고 가정했을 때 종가를 벗어난 위치 안에서 끝난 거예요. 되게 복잡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 신신제약으로 봤을 때는요. 자, 그냥 한 여기까지 진행된 거예요. 가령 똑같이 보면은 여기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아침에 빵 솟아주면서 수익률을 빵 내고 내려올 수 있죠. 물론 뭐 내고 내려올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에클론을 전고점 구간까지 한번 빵 찔러봐 빵 한번 찔러봐까지 보고 종가 매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전고점까지 빵 찔러봐 이거 종가 매수해서 저희가 수익률로는 죄송해요. 수익률로는 대략적으로 최소한 5%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데 구간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저는 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9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9만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희 오늘 신신제약 오늘 매도했죠. 자 매도했죠. 제가 그 매도한 이유는 설명드렸어요. 피복 기준 선 기준 안에서 11,800원인데 요 기준 아래다가 그냥 대놨어요. 그래서 11,100원에 매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구간 흐름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구간 흐름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 위치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노력하고 에게 요것만 그렇죠? 따라서 일단은 이것도 내일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조금 더 음봉이 좀 치고 내려와 가지고 하단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한 종목들
다 체크해 드렸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빠르게 내일 진행할 것들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 종가 때 어제자에 대표가 많이 팔아서 저 어제 종가 기준 가까이서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오늘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니까 어라이씨 이거 더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업사이드 모멘텀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에도 올랐어요. 시간에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시가 뜨면 바로 갈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단기 타점에서 단기 매매까지는 한번 정말 리스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원래 들어가는 비중에서 3분의 1 아니 2분의 1 정도는 단기 타점 고점 안에서의 방향성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느껴보고 가볼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 기술 투자 가면은 에이티넘도 가겠죠. 그래서 에이티넘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가상화폐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아예 폐쇄 못한다라는 방침을 정해놨고 가상화폐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는데 이거를 펼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관심주들 좀 볼게요. KLnet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KLnet 이게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삼성 컨소시엄 부각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앞에 흔적이 조금 적은 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렇게 앞에 흔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림을 멀리 보면요. 생각보다 의도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거의 7, 2, 3, 4, 5, 6, 7년 안에서의 신고가의 위치에서 또 저점권도 많이 주지 않는 이 양봉 위치죠. 따라서 KLX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종목은 조정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야 돼요. 그냥 사서 신고가 갈 때까지 버텨보자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야 돼요. 왜냐면은 수급이 강하게 붙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2,300만 주 올라가면서 거의 윗구간까지 상한가까지 올라설 때 전체 상장 주식수만큼 돌았고요. 상장 주식수만큼 돌았었던 그 기준 요 위치로 보시면 요때 정도 되거든요. 그때 기준을 넘어서기까지 상장 주식수를 돌렸는데 다음날 거래량이 조금 더 줄었어요. 근데 하단이 물론 열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을 크게 가져가면은 이 종목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5배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총 해봤자 이제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딱 1,000억 정도 됐는데 어디서 삼성 컨소시엄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삼성이에요. 삼성과 블록체인과 국가에서 개발하려는 블록체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봤을 때는 대표주가 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부터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즉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윗구간 있는 종목들은 수량을 좀 줄여놓고 강하게 시세를 붙을 수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에 상관없이 강하게 시세를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섹터예요. 시장의 흐름을 많이 받는 종목은 줄이고 강하게 시장과 상관없이 업사이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간다라는 게 조정장에서의 저희의 대응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LNet이시고요. 자, 아남전자 보고 있습니다. 아남전자 아남전자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삼성 쪽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죠. 자율주행 관련돼서 개발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남전자랑 에이텍 솔루션이었나요? 맞나요? 그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아남전자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이 구간 안에서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구간을 쭉쭉 내려놓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분봉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수평으로 돌고 자 하단을 잡아서 1번 구간 만들면은 2번 구간까지 한번 위치가 나올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한가 전에 위치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요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자, 흔들었었던 구간을 짐작을 해보고 자, 매물대 중심부까지 흔들었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구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재차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흔들었었던 구간이 앞에서 많이 심리가 묻어났었던 구간들을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개인들이 털기도 하고 개인들이 달라붙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하단을 한 번 더 주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어떤 의도와 흐름 그리고 삼성 쪽에서 진행을 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 방향성을 조금 더 안암전자가 1등주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안암전자는 조정 시의 의견 방향으로 좀 드리고요. 그 다음 보고 있는 게 인트론 바이오 보고 있어요. 새롭게 보고 있는 것 중에서요. 고가 구간을 멋지게 뚫었습니다. 멋지게 뚫었고요. 뭐 요즘에 그러니까 인트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그 뭐 탄저 얘네가 뭐 감염 치료제 바이오 신약 부분들이나 이런 얘네도 세포 치료제 쪽으로 관련해서 뭐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바이오 신약 뭐 임상 비 1비 임상 승인 뭐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이런 쪽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체 차트 안에서는 이렇게 고가 구간을 자 만들었는데 우측이 더 높은 상황에서 자,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주가가 내려와서 약간 의심이 됩니다. 저는 자 다시 한번 고가 트레이를 할 수 있는 현재 시장과 위치가 되지 않았나.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매우 좋아하니까요. 자, 구간적인 차트 안에서도요. 이렇게 추세선을 벗어나고 구간 1번과 2번을 만들면서도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까지 만들고요. 그리고 전체 구간을 보면은 2번 구간까지 만들고 위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 더 높은 자리까지 가던가 아니면 의도는 너희 더 상향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음봉 떨어질 때 가던가 아니면 양봉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구간 위치 안에서의 매수 포인트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너무 바빠서 제가 계속 빨리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그 2% 정도 올랐는데요. 이렇게 올랐는데 더 갈 거야? 예, 더 갑니다. 할 수 없이 더 가요. 한 텀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건 안 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창고 분석 잠깐 볼게요. 외인은 좀 팔았고 기관은 조금 샀고 뭐 그동안에는 뭐 계속 팔다가 쭉 사다가 팔다가 사다가 뭐 그렇게 의미는 없네요. 일단은 상승 구간 안에서의 흔들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또 높은 구간 흔들기 그리고 아니면 급락 구간에서의 재매수에서 다시 뽕 빼먹기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높은 구간 안에서의 흔들기 기준을 보던가 한 턴까지 더 보는 것을 보던가 하면서 저희가 수익률 챙길 거예요. 계속 수익률 챙기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수익률 계속 챙길 거예요. 자 이제 톱텍 보겠습니다. 톱텍 저희 뭐 내부 정보죠. 내부 정보 가지고 어제 요쯤부터 매수해갖고 시가 부분도 좀 매도했죠. 시가 부분도 매도하고요. 뭐 여기서 뭐 더 사서 더 팔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많이 흔들었어요. 저 24%까지는 못 먹었는데 자 많이 흔들면서 윗구간 아랫구간을 잡아놨는데 예전에 SM 코어 말씀드렸죠. SM 코어 여기서 고가 구간에서도 당시에 SK 쪽에 SK 쪽에 한마디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있다라고 하면서 3일 정도 동안에 고가 시작하고 저가 쭉 밀어내리고 다시 고가 쭉 올려놨죠.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고가 올려놨다가 저가 내려왔다가 저가 올려놨다가 종가 올려놓고 고가 돌파해서 돌파 이거죠. 지금 우리 진행되고 있는 거 사실 여기까지 아닌가요? 여기까지 아닌가요? 아 잠깐만요. 여기까지 아닌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보합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봉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분봉도 다 보셔야 되고요. 일봉 안에서 나오는 흐름들이 분봉 안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톱틱의 분봉을 볼게요. 자, 분봉 고가 구간 만들어서 저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명확히 보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저희 어떻게 했죠? 자, 뭐 여기서 반 팔고요. 여기서 반 사서 자, 요쯤에 팔았죠. 왜냐면 이때 그 톱텍 쪽에서 나왔었던 조회 공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판 거 다 팔아서 여기서 다 팔았죠. 근데 구간이 더 갔어요. 근데 요 구간 안에서 위치를 이렇게 움직였는데 마지막엔 종가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결국 끝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 쪽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SK텔레콤 쪽에서도 아직은 진행 중이다. 근데 체결 부분들 가격 협상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 사실은 다 나왔거든요. 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구간에 음봉 한번 떨어져서 조정 나오면은 사볼 수 있는 기회에서는 사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은 조정 음봉이 떨어지기보다는 시가선 한번 뜨고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봉, 그러니까 요 구간까지 양봉 요게 한번 이어지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양봉 이렇게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돌파 턴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MW 같은 종목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EMW를 사자라는 게 아니고 EMW 같은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수급을 지고 물량을 흔들고 방향성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고, 저는 최근에 본 거는 KLS이 EMW의 방향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EMW 계속 보다가 놓쳤는데요. 사실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심주로서의 위치를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제넥신 한번 사볼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제넥신을 좀 보면서 계속 사실은 저도 조금 미련이 있고 조금 놓쳤었던 종목이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꼭 한올바이오 파마에 한 요 정도 위치인 것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요 정도 위치인 것 같은 거예요. 제넥신이. 자, 어디 있죠? 제넥신이요. 요 정도 위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일단 눈 감고 사야겠다 이런 생각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다가 확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제넥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도 지금 현재 바이오 방향성이 훨씬 더 잘 맞춰내고 있고 신고가 위치 안에서의 더 높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흐름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보고 있는 거는 크리스탈 보고 있고요. 크리스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관점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 상한가 구간이 전일자에 있었던 이 위치에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찔러주는 상한가 구간 아래서
하단에 1번과 2번 구간을 정확히 그리고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1번, 2번 하단 만들어주고 오늘 요렇게 흐름도 심지어 이뻐요. 하단도 마지막에 이렇게 구간까지 지켜줬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이거 뭐 상승 턴 한 번 더 오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뽑아놨고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 15%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충분히 찔러줄 수 있는 위치, 심지어 잘하면은 상한가도 하나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재료가 아예 없지도 않고 지금 앞서 쌍봉에서 이 그 재료 때문에 올랐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이렇게 어딨죠? 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나중에 일단 뭐 백혈병 신약 후보 FDA 희귀약품 지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러면은 FDA 쪽에 신약 희귀약품 지정이 되면은 금방 신약으로서 판매 구간이 되게 짧아져요. 그러니까 희귀약품이 이 판매까지 이 기간이 짧은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희귀약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즉 생명이 짧기 때문에 이 병 때문에 죽기 때문에요. 어떤 거라도 그 부작용이 높더라도 어떤 신약이라도 써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 희귀병 신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FDA 승인 기간도 짧아서 금방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금방 시판 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뭐 에이즈 신약 뭐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죠, 사실. 폭발력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업사이드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큐브는 뭐 아까 제가 어떤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그다음 모다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모다 이렇게 보시면은 옐로우 모바일 쪽에서 350억 전환사채도 발행했는데 오늘 음봉을 눌렀거든요. 일단 저는 요거는 휩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단까지 만들어주고 위치를 긁어줬는데 이 위치에서 뭐그 호재에 눌러주는 걸 되게 좋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앞에서도 흔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어느 정도 좀 위치 구간을 만들면은 한번 스윙 포인트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자, 뭐 오늘 몇 개 더 말할 게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좀